3번의 음주 전과가 있었어요. 이번 4번째는 숙취운전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바로 걸린 게 아니라 법정 현장에서 그냥 구속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청첩장도 돌려놓은 상태였었는데 이분이 구속이 돼버리신 거죠. 선고기일날 꼭 출석해야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면 구속할 거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음주운전 계속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에 벌금 받고 두 번째 벌금 받고 하면 뭐 구속까지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두 번째 걸려, 세 번째 걸려, 네 번째 걸려도 구속까지는 뭐 안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보여준 사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전날 이제 지인들과 이제 소주 한 병 정도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10시에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아침 6시에 공항으로 바이어를 픽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운전을 시작한 지 2km 만에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수치가 0.07이 나와서 음주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단속이 되기 전에 예전에 총 3번의 음주 전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벌금 1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4번째는 이제 일종의 숙취운전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바로 걸린 게 아니라 이제 전날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에 걸렸다 보니 또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구공판, 그러니까 재판의 회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숙취운전이었었고 음주 수치도 정지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 가지고서 뭐 실형이 나오거나 그러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고 재판에 가서도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판사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죠.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겠죠. 그때까지는 저희가 개입한 게 아니고요. 근데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실형을. 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번째 단속이 됐고 아무리 숙취운전이라고는 하지만 이분이 계속 음주에 단속이 되고 그리고 별다른 경각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던 것이고 만약에 1심에서 저희한테 실형이라는 게 이제 실제 구속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네. 구속이 돼서 징역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재판 판결 선고하고 구속이 될 때까지 집에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선고 받는 날도 그냥 집에다 얘기 안 하고 다녀와야지 하고 갔다가 법정 현장에서 그냥 구속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정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법정 구속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판결이 선고가 되면 뭐 법정에서 경위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그 피고인을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류들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거를 작성하죠.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면 되냐. 이제 갑자기 구속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예요. 그래서 내가 구속되었다라는 사실을 통보할 사람을 지정해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그날 그런 재판이 있다라는 거 선고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야 집에 이제 아내분한테 내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통지해 달라라고 적었던 거고요. 그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지를 받고 이제 남편이자 또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고요. 사건을 위임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이 그때 9월 달쯤이었나 8월인가 9월 달쯤이었었는데 10월에 따님의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청첩장도 돌려놓은 상태였었는데 이분이 구속이 돼버리신 거죠. 그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어쨌든 이제 구속이 이제 된 상태니까 구치소에 계신 거죠. 구치소에 계신 거니까 구속을 빼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보석 신청도 해보고 그 다음에 2심에서 당연히 구속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이제 형이 감경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죠. 뭐 반성문은 당연하고요. 거의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매일 반성문을 쓰게 했고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굉장히 많이 제출했고 다만 구속이 돼 있다 보니까 양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항소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항소가 기각됐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따님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나와서 결혼식을 치렀고, 여기서 형 집행정지라는 거는 이제 특별한 이제 이벤트 때문에 경조사가 있거나 경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프거나 네, 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이제 나와 있을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그 일주일은 만일에 나오면 산입이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큼 더 아니죠. 살아야 그만큼 더 살아야 되는 그만큼 거죠. 더 살아니까 네, 네, 그냥 이제 빠지는 거죠. 집행을 정지하는 거니까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이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마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1심의 형을 항소심에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이 양형과 관련된 부분은 판사의 재량의 영역이거든요. 재량의 영역인데 1심 판사가 심리를 충분히 해서 이 정도의 형량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항소심에서 별다른 뭐 사정 변경이 없는데 1심 판사의 판단을 그냥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뭐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반성하는 모습을 더 진지하게 보여주는 것 정도였었는데, 사실 1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는 했거든요.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실제로 구속까지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어필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없으니까 결국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6개월에 형이 확정이 됐고, 결국 6개월을 모두 만기를 채우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저희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 승소 사례들을 많이 올려드리는데요.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저희가 이제 실패? 승소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처벌이 이제 결코 안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건, 골든타임은 1심 판결 선고 전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을 받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느낌이 쎄하다는 거죠. 판사님이 선고기일 날 꼭 출석해야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면 구속할 거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느낌이 쎄하니까 이제 주변에 물어봅니다. 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받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때서야 이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데, 그때까지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형량을, 구속을 면한 케이스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기일을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혼자 재판에 갔다가 선고기일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받아줘요. 받아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그러면 그 마지막에 선처를 받아요. 이 케이스처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나잖아요. 그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꼭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사건과 이 앞의 영상 사건 이제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 음주 처음 걸렸을 때 처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앞의 사건도 벌금 100만 원, 그리고 비록 구속됐지만 이분의 경우도 처음에 걸렸을 때 이제 벌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예전에 이제 받았던 처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만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으로 적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